아직 한 3선 뭐 교회 나가서 안양제일교회. 제일교회. 네. 거기 다니면 선거가 시작됐나, 뭐 누가 나오나 이럴 때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선거 전이 확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는 그때는 정도청들에게는 미리 내를 알려주는 게 좋더라. 그런 생각이. 그 조금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저랑 이거 뭐 시작하시고 조금 일찍 만나는 편인 거죠. 여러 후보들이 많은. 그래서 다른 시원. 데서는 지금 빠른 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변방농객 TV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는 6.3 지방선거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후보들에게 무척 바쁜 시간인데요. 우리 경주의 마선거구 안강 강동 지역구를 희망하고 있는 이강희 시의원입니다. 현 시의원인데 9대 시의원인데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지난 9대 시의회에서는 비례대표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강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시의원 이강희입니다. 오늘 뭐 약간 뭐 좀 생각한 보수적인 유튜버로 이제 제가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그렇게 분류되는데 이렇게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다 경주 시민이고 이제 정치의 영역 속에 다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변방농객 저는 보수 농객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뿌리는 정당에 대한 특히 기초의원, 광역의원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말 중앙당의 논리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정당 공천이라는 제도를 놔뒀는데 지역에 일을 하는 데는 전혀 그런 것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타파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좌우의 날개가 같이 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강희 의원이 하는 데는 저는 이 방송을 정당의 편견 없이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뭐 아니면 뭐 제가 검증할 위치에는 안 있습니다만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안강강동의 총 유권자 수가 몇 명입니까? 유권자 수. 그 인구는 안강이 지금 21,800? 뭐 이 정도 되고요. 강동은 6천이 안 되거든요. 5천 몇 명인데 제가 유권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전체 인구의 거의 80%는 유권자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구가 지금 안강강동을 포함해서 다 합해서 2만 5천 명으로 봤을 때 네, 2만 5천, 2만 7천 2만 7천을 봤을 네, 때 네, 네, 네. 제가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경험상 생각하니까 네. 약 40, 그 중에서 40%가 투표를 한다. 10,000명 정도가 투표를 하더라. 맞습니까? 경험상.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한 3,500표 이상은 받아야 막 충분히 좀 뭐 최사 2위라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 4명 정도가 가면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만큼 안 가도. 네네 조금 적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을 기본 지지하는 사람이 뭐 제가 봤을 때 한 10% 봤을 때 뭐 10,000명, 1,000명이고 선거 투표 내 운동 잘하고 네. 바람이 불면 네. 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이게 다 방송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좀 원래 나이가 네. 그 실제 나이는 62년생인데 제가 호직이 60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면 손해죠. 나이가 많아서 일찍 퇴직해야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호적에 60으로 돼 있다. 네. 60년생. 그렇게 2년 빨리 60년 되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공무원이었으면 아마 나이를 퇴직해야 돼. 정상적으로 고쳐야 될 뻔했는데 아. 제가 이제 계속 피아노 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뭐 그냥 살았습니다. 최종 학력은 뭐 어떻게 됩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수성대학교를 제가 최종 학력으로 보통 얘기를 대구에? 합니다. 네. 대구의 수성대학교. 네.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이 여기예요. 아, 그러면 남편 고향도 여기 있습니까? 남편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남편도 거의 여기가 고향이라. 그럼 월성이십니까? 네. 그럼 표암공 할아버지의 네네, 맞습니다. 부애들이 그 네, 나란히 맞습니다. 전번 회기에는 이철우 의원까지 맞습니다. 표암공 할아버지 자손들이 예. 덕세를 하시고만 가는 네, 뭐, 대대로. 그 아마 이만우 아무래도 의원도 그 계셨고. 만우신가 봐요. 예. 네. 우리 우스갯소리로 네. 경주 지역은 표암공 할아버지 후손이면 그러니까 경주이시죠. 네. 이시면 18%는 그냥 따고 들어간다. 이시들의 선거 결집도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또 뭐 민주당에서 누가 나온다면서요. 네. 예. 이제 당내 경선 예. 뭐 당내 경선을 하기 때문에 네. 일가나로 네. 나올 가능성은 그런 작네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는 당에서- 민주당은 두 명을 공천하진 않거든요. 예. 저희 지역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기 예. 때문에 예. 한 명만 공천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공천. 그럼 당내 공천은 어떻게 경선은 어떻게 그 이루어집니까? 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이제 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른 상황. 도당 네. 공천 네, 심사위원회 네, 하기 때문에 그 네. 당원들의 참여율이 아무래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경선으로 갈지 단수 공천이 될지 뭐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도 아직 이제 뭐 결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예. 나중에.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이제 조만간에 그런 게 결정되면 아무래도 당원들이 참여하고 아니면 또 시민 일부가 네네네. 참여하는 네. 한 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예, 바탕으로 할 수도 해서 있다. 한두 번 이상 해서 네, 뭐 하면 한 번 하겠죠. 해서 막 결정을 하는 네, 방향, 네, 그렇게. 도당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예, 이강희 의원님 그 우리 경주란 데는 전통적 자유민주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이강희 의원이 앉은 이곳도 우리 안강 기계전투가 포항까지 우리가 이북에 다 점령됐어요. 네.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진짜 낙산 전투를 비롯해서 완전히 접경 지역에서 우리가 나라를 네. 구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우리 이강희 의원은 비록 기초어리지만 선거를 통해서 네. 자유민주 보수 세력들에게 나에게 표를 주십시오. 제가 꿈꾸는 좌파, 제가 꿈꾸는 진보 이것을 제가 시정에도 한번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좀 이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이 왜 보수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우리 오늘도 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순국선열, 그 일제시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6.25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수로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나라 근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것은 변화하고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자 이제 그렇게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뭐 방향성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진보 보수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인터뷰인데 인터뷰에게 뭐 문제 제기해도 제가 뭐 지금 TV 토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뭐 개인적으로. 상대 네. 제가 그 네. 대적되는 뭐 경쟁 후보도 아니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물어오시는데 네. 제가 우리 저는 그렇게 시민의 생각한다.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 보수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좌파나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당 그 측에 생각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나라를 이북으로부터도 당연히 지켜야 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다 하는데 이분들의 오늘 내가 안강 전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양자동에 비롯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열심으로 싸울 때 양자동 마을 입구에서는
적기가를 부르고 막 선동하고 해방이 왔다 하고 가까이 저의 고향도 여기 호명입니다만 호명에서 우리 아버지가 글을 안 해놓으니까 야 해방이 왔단다. 그래서 거기 가시다가 큰아버지가 따라와서 너 가면 죽는다. 나중에 죽는다. 자 이래서 빠져나온 건데 그런 분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자축을 담당하면서 지금 평화 자유 북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유화적이고 심지어 국내 정파들에 비해서 더 이북을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파들은 부려튼튼해야 될 이 국방이 우크라이나를 봐라, 월남을 봐라, 모든 나라를 봐라, 이란을 봐라.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할 때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국방에 대한 그 자기 방어 능력은 당연히 길러야 됩니다. 당연히 길러야지 되고 내가 길르는 것하고 이것을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평화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이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고 내가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민족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고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가 지도부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지키는 것에 그래서 찬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강희 의원도 네.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방을 소홀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국방을 소홀히 하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국방을 소홀히 하는 정당이 그 아니죠. 이번에 나라의 네. 그 네. 병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2조 원의 예산이 딜레이 된다든지 그 저 위에 삼단봉을 들고 보초를 서라든지 삼단봉을 보고 보초를 서라. 그런 인권을 이야기하던 분들이 북에다가 그냥 북송을 해버린다든지 우리가 따질 것은 많습니다만은 네. 이 운동을 순수하게 오는 우리 이강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지도부들이 지금 해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에 굉장히 의심을 가질 때가 많다. 지금 국제 정세를 또 비추어 보더라도 항상 이런 곳에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강대국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한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배태되는 길을 간다. 이런 데 대해서 약간 대책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정권에 대해서 그냥 진보 보수를 떠나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견제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제적인 논조리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는 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의견을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국민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이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에게 같은 길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방 병사들에게 삼단봉 지급하자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잘 모르는 이야기여서 얘기할 것이 없는데 대북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조카가 백령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가까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심정을 알고 그러는데 그 이제 대북 방송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대남 방송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할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경주에 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대북방송 계속 하는 것이 옳아라고 얘기하면은 그걸로 인한 누군가는 삶이 피폐해지고 이 고향을 이북에 있는 떠나가야 될 수도 사람들이 일반 인민들이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집경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눈물로 국회에 와서 호소했잖아요. 우리 이강희 의원이 그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논변을 드리니까 제가 경주 민주당원들을 대하다가 이 모처럼 단비를 만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민주당 화를 내고 막 얘기 막 꺼내도 막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막 도망을 가고 이러는.
예. 저는 예. 그 이야기 대화를만 하고 비록 그것이 조금 거칠게 이렇게 과정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공감을 얻어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습니다. 필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마지막으로 중앙정치 쪽에는 제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듭을 할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에서 지난 제가 한 3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완전히 우리는 내 구멍 내 송송 뽕뽕뽕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내가 도륙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가는 이거는 결판 난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 때는 방류 때는 이거를 오염수로 해야 된다, 처리수로 돼야 된다. 그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어민들이 도륙이 나고 우리는 지금 그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표 때 선동하는 걸 생각하면 완전히 우리는 일본하고는 담을 쌓아야 되고 2차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이 오염수를 먹으면 우리 국민들 건강은 완전 방사능에 피폭돼서 우리는 전부 이민을 가야 되고 여기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와서는 일본도 해산물을 수입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얘기 없습니까? 내 지역구 시민들에게? 지역구 시민들에게 좀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국방 상황이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 집권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굳이 보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쪽에서 견제와 감시의 의견을 계속 내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정치가 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 미국 광우병 처음 뉴스로 접했을 때 국민들 다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선동한 방송이 좌파 방송이 MBC 방송에서 했고 MBC 방송을 대부분 그걸 하는 그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저것이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개인에게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광경을 보고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통제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처음 있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그게 그렇게 깨끗하면 니네가 써라. 세차하는 데도 쓰고 도로 청소하는 데도 쓰고 나라에 써라. 그걸 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굳이 해양에다 버려가지고 물은 흘러가는 거니까 옆에서 싫다는데 우리가 괴롭힘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의도가 없어. 내가 니한테 직접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그 상황에서 불안하고 힘들거나 공포를 느끼면은 그게 괴롭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옆에서 이웃이 싫다는데 그 건강한 것 공장에서 그게 바로 용수로 쓰고 그게 바로 나이브한 생각인데 세계란 것이 힘의 논리로 우리가 만약에 일본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됐으면 일본이 쉽게 그렇게 내뿜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이라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말의 수준을 넘어 정권 타도까지 갔거든요. 우리 정권을 막 흔들어 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조약이라든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응원하는 정당이 광화문 쪽으로 나와서 완전히 국가를 마비 상태로 가는 그런 거라든지 책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항상 이기려 하지 말고 지금처럼 설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기려 하면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미국산이나 외국산 소를 들려와서 우리 안강 지역이나 강동 지역의 저를 비롯한 서민들이 값싸게 마음껏 소고기를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흩어져를 없애고 또 소의 연식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상당히 비싼 한우를 애국심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저는 1년에
제 돈으로는 한두 번 가기 어렵습니다. 쇠고기가. 그래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당에서 깊은 사유를 한 끝에 정부를 나무라고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건이 걸리면 그냥 촛불을 몰고 진격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수도시키고, 이 대통령이 일단은 막 그래 되니까 방송의 선동까지 어울리면서 여론이 떨어지니까 대통령이 동력이 떨어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거를. 그건 자, 자유로운데, 그런데 그날 깊은 이유를 제가 팩트입니다. 깊은 이유를 그때 민노총과 민주당이 합동해서 대정부 투쟁 그날 있었습니다.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여 놓고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쭉 합니다. 나도 그때 좀 밀어붙였는데,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은 좀 탓하지 않고 그런 날은 좀 피하지 않고 모든 건 무책임하게 그렇게 벌려가지고 아이들이 그 애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 그럼 대통령이 애꿎은 아이들이 죽은 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쪽도 저쪽도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어났어? 그러면은 책임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무한공항 사태 났는데 민주당 수뇌부가 거기 가서 저는 조용하게 처리하자. 원래 그 전라 강주란 도시가 그 밀란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살아오고, 막 5.18은 한마디로 금가옥조입니다. 그건 신성 불가침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걸 왜 국민묘지 합니까? 전라도민의 집으로 만들지. 그래 놓고는 말이죠, 사과를 하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말이죠, 앞에서 가로막고 말이죠. 그럼 무한공항 사태도 긴급하게 제주항공 사건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는 또 이제 민주당 정부가 알아서 할게 하다가 1년 동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민주당 정부도 민간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일어나고 해야지, 뭐 돈은 막 주지, 아무 근거 없이 정부에서 뭐 지금 보니까 특별 위로금 형식으로 다시는 참사 뭐 방지 기금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바로 이름 짓는 데는 최고니까, 이렇게 해서 저 시민들이 또 두 갈래로, 유가족 회가 두 가족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져 가지고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하면서 또 가서는 지금 현재 뭔 위원회다 뭐 이런 데 들어갈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당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국회의원급입니다. 제가 무슨 시의원이면 국회의원입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그 설득을 좀 해내실 수 있을지. 저는 그 이제 뭐 말씀하시는 중에 그 밀란을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셨나요? 그 말꼬리 잡지 말고 그 그러니까. 말은 근데 이제 그 말의 맥락이 그 맥락에서 저는 대단히 그 역사 인식이 정말 그래서 그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땅은 예전에 조선 시대에도 유배지의 땅이었습니다. 유배지의 땅이었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곳이죠. 왜 호남이 살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교통이나 모든 것들이 조선 시대에서도 영남 지역이 이렇게 권력에 더 가까운 학자들이 많아도 이분들이 이제 또 권력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거의 유배지 땅 아닙니까? 그곳을 거쳐서 더 가면 제주도까지 건너가고 그러던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그렇게 내지 않으면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지역이었다. 저는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제가 지금 의원을 하잖아, 그죠? 꼴랑 시의원을 하는데 시의원을 하면은 꼴랑 시의원이 아니죠. 뭐 스스로 이렇게 뭐 크게 여기지는 않아서 책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 경주시 시정에
또 혹은 또 이제 필요한 내 동네 일에 혹은 내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유리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의원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론 또 시의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제가 들어와서 살펴봤을 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 어렵게 일해서 내 일상을 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청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시민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영원함을 생각하면 그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견이 우리 지역이 국가로부터 그 당시의 정부로 중앙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그것이 것들이 밀란이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지역이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면서 도리어 학자들이 유배를 가면서 그런 정신적인 학문에 대한 그 경지는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 그래서 지도자가 생겨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너무 자꾸 중대한 우리가 이거 1부, 2부로 나눠야 되겠어요. 설전 뭐, 일부와 설정. 공전 일부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1부니까 뭐 어느 정도 끝을 내야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이강희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요. 좀 더 들어가면 인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인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비하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해의 수준으로 가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까 학력까지 물었고, 네. 예. 그러면 경력은 주로 어떤 경력을 쌓았습니까? 경력은 피아노 선생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피아노 선생? 네. 그래 하시면서도 네. 피아노를 전공하셔가지고. 네. 그래 그래서 하셨고. 그냥 재산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이미 재산은, 다 밝혀진 맞아요. 내용인데. 지금 원래 제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제 재산이 공시되는 것을 제가 들여다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뭐 별로 복잡할 일도 없고 그냥 뭐 2억대 아니면 3억 정도 그냥 그래 알고 있습니까? 그래고 지난 4년 동안 좀 늘었습니까? 늘게 뭐 있습니까? 300만 원 어정비를 받아보니 어떻습니까? 300만 어정비 그걸로 제가 술값을 써놓은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조금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내 경주 사비가 있고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해야지 되니까 그게 들어가는 돈이 많고, 그래서 차량 운행, 네.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지역이 저희가 좀 넓잖아, 그죠? 넓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다가 보면은 국회를 갈 일도 있고 도당을 갈 일도 있고 그래서. 예. 그 중심이 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흥분을 잘 안 하고. 네. 자, 그러면 재산상. 산부 조심하라고 방송하려고. 이거 이제 한 40분만 끝납니다. 방송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예. 자, 그럼 그대로 계속합니다. 예. 그럼 2, 3억 정도의 재산 이때까지 그래 나이 60 넘도록 그렇게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하셨길래 그 재산이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 않군요. 학원은 잘 됐어요. 성과도 잘 내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제 남편이 사실은 해군 노동자 출신입니다. 결혼하고 한 10여 년 정도는 그 노동운동에 계속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고, 좀 그 이후로는 신학을 해서 작은 교회에 목회로 전도사로. 지금 안 가면서? 지금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정리하고
뭐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됐습니까? 네, 어디 풍산의 해고 네, 맞습니다. 노동자 출신입니까? 네, 네, 전에 맞습니다. 한번 풍산의 해고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 숙식하다가 네, 맞아요. 그 화재 사고도 한번 네, 있었죠. 네, 그 제 동료들입니다. 예, 그 동료들입니까?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벌어서 그냥 살고 남아 있는 것도 다행이죠. 결혼할 때 둘이서 200만 원 내어서 결혼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몇 남 몇 녀? 저는 그냥 가족 사여서 조금 그냥 지나갈게.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재산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아요. 그래 되면은 300만 원의 의정비를 받아서 그럼 의원님은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생계형 의원이다. 저는 돈 벌어서 제가 거의 다 쓰고 한 100만 원쯤은 집에 못해 쓸 수 있고 지금은 남편이 벌어서 쓰고 있고 집에 그냥 살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뭐 그래도 공부가 다 뭐 또 끝이 났고 그냥 뭐 각자 살고 이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원래 소비 성향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근데 보통 젊은 의원들이 남자 의원들이 재산은 2, 3억 쉽게 말해 뭐 몇백만 원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그래. 그런 의원들은 생계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그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뭐 그걸로 내가 의정 활동을 할 수는 있거든. 다니면서 술 먹고 뭐 계속 술 사줘야지 되고 이런 것도 아니면 그냥 지내는 건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참고로 되는데. 예, 네. 예.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네. 지난 8대 네. 의원들의 그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한 명, 그때 민주당에서 4명이죠. 미래통합당인지 뭐 국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명 뽑아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서류가 많아서 네. 4년간을 보니까 네. 4년 내내 네. 95%가 술집 겸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소명란을 보니까 당원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했대. 도대체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인지 꼭 그것이 술집이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더 이상은 묻다가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만은 재산이 500만밖에 안 되는 신고 재산이 안 되는 의원이 업무 추진비 300만 원 나오는 데서 계속 술집이나 이런 데서 했다. 제가 그냥 일반 회의실이나 이런 데 했으면 다과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나와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업무 추진에 관한 300만 원인가 적정한 사용처인가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생계형이다 이런 거죠. 제가 거기에 애들도 아직까지 선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었냐는 거죠. 제 얘기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어떻게 먹었는지 뭐 어떻게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뭐 그건 제가 이제 모르는 바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이 그 정치를 술집에서 하는 건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뭐 가끔은 또 이제 또 즐겁게 뭐 그런 자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정책은 서류로 하고 공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강이 나는 생계형이 아니다. 최소한의 출퇴근비와 경조사 참여비라든지 뭐 또 당원들이나 일부 또 도움되는 사람들이 모아서 커피 한 잔 먹기에도 급급하다. 막 그 정도로도 부족할 정도다. 지금 뭐 그 의정생활을 하는데. 정도로가 대부분 서죠. 대부분 그렇게.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의회의 역할을 사실 대단히 중요한 2조의 살림을 견제해야지 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키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다. 네, 저도 만약에 애들 학비 계속 대어줘야 되고 막 이러면 어렵죠. 그런데 95%를 술집에서 거의 다 보낸 물품 구입비는 하나도 없고
제가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지난 세월이니 네, 저도 또 후배뻘이니 그냥 지적 한번 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예, 네, 좋은 알겠습니다. 건강하게 정책 이강희 의원 결의내기. 이제 한번 비례대표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네. 비례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은 왜 또 하려고 하십니까, 시의원? 첫 번째는 경주에서 이제 정치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 명확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손해냐면은 주민이 시민이 손해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런 예산은 반드시 이미 그 점검이 되어야지 되고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미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그 오랫동안 분야가 어떤 분야죠? 시정을 하는데 네, 정당 소속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일당이 독식을 한 그 예를 시의회 들면은 뭐 제가 좀 대표적으로 그 얘기했었던 게 언론에도 나오고 국무조정실 감사 사안에도 들어갔었다라는 게 있는데 공기살균기 한 대에 630만 원짜리 하는 공기살균기를 프리즈마 공기살균기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한 80대 정도 예산이 630만 원이 80대면 돈이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한 공기살균이라는 5억 원 것을 예, 처음 들어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부산대 백병원에 들어가고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잘 없고 그래서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프리즈마 살균기라는 거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프리즈마 살균기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병원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말 멸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경주시에 공기청정기도 렌탈이 아니고 이미 임대되어 가지고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공기살균기를 떠받쳐서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과한 집행이라고 여겨서 대단히 이제 상임위에서도 표결 가져가서 반대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네네네 예산 예결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과정에 보니까 그 전해에도 이미 80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23대밖에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낸 성과는 더 이상 안 넣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 그것도 뭐 시정 질의까지 하겠다고 막 났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자꾸 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집행은 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공기청정기도 렌탈도 구매도 어려운 가정집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산소 발생기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산내면에도 산소 발생기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 시의 네. 사무실에 그렇게 쓰겠다는 자차 네, 자기 네. 머리 깎는 근데 그 예산이네요. 대부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없어요. 다 코드 다 뽑아가지고 프리즈마 살균기가 뭔지 공무원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산을 그렇게 협의하겠다는 그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것들을 생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제가 뭐 떠들어도 안 되고 그 23대를 한 부서를 이제 하나를 이제 의원들이 뭐 제가 하다 떠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삭감에 동의를 해줬는데 사실은 그 담당 과장님이 그때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아주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잘라주셔서 고맙다고. 그 앞에도 들어봤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그분이 계속 들어와도 그 참 본인도 난감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주 시민을 위해서 첫 번째, 예. 네, 이 의정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분이 필요해서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 시민을 위한 힘의 균형이 있어야 경주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시에 제가 지금 부대 의원인데 지역구로 여성이 당선된 것이 딱 2번입니다. 네. 이건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주가 정치적으로는 보수 일색이지만 성별로 보면은 남성 일색입니다. 이것 또한 개선돼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이 정치를 이어가야 될 책무가 있고 여성 시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지평을 넓혀가야 될 책무가 저한테 있다.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는 것이고 또 제가 하던 일들이 한번 그냥 도로 포장하고 끝나거나 뭐 어디 그 길 하나 내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지속적인 그런 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의원을 한번 했는데 네. 또 한 번 더 함으로써 네. 내가 그 경험도 살리고 해서 더 시살림에 네.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네. 네. 우리 경주에는 기업이 자동차 부품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40%, 네. 관광업 상업이 30%, 농수축 산업 30% 이렇게 3축이 발달돼가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진 개인의 어떤 소회나 뭐 비전이나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구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가 안 되면 기능을 약간 상실하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데 관광이 뭐 예를 들어서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농축산에만 집중되어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약간 균형 있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그 40%의 공업이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분산되다 보니까 관광에 많은 부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산단을 키우려면 제대로 키웠어야지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냥 울산이 가까이 있어서 더 멀어 얻어지는 그런 적당한 규모의 산단들이 있어서 네네네 불가시 네 그래서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다.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 이건 뭐 이강희 의원 개인에게 제가 묻는 것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근저에는 네. 산재한 공업단지 네. 그리고 온대 뭐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네. 농축산업 단계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이것이 지금 맞아요. 주거 지역에도 있고 맞아요. 내 집 옆에도 소막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네. 근데 지금은 뭐 축사 금지 구역이라 해서 많이 지금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 경주시 조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예. 주민 그렇죠. 주거 밀집 지역과 200m입니다. 200m입니까? 네, 한 200m. 그러니까 이 그 조례 개정하고 싶었는데 예. 또 힘이 딸렸습니까? 온갖 곳에서 전화 오고 200m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 온갖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축산업협회, 축산업이 한우협회. 협회가 로비를 온갖 곳으로 하는 거죠. 시장실로 바로 그분들은 친구처럼 압력하기도 시장님을 하고. 만나고, 네. 그리고 또 선거 기간, 축산이나 이런데 이제 선거 기간에 상당한 화력으로 이 주제를 맞습니다. 사용을 하고 맞습니다. 의원들을 다 로비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인 가구 7가구 이상으로부터 다섯 가구. 500m였는데 다섯 5가구 이상으로부터 200m. 200m입니다. 그럼 소 200마리 넣어버리면 우리는 소망 옆에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하고 같이 동거하는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네네. 네. 여하튼 뭐 그런 문제점을 네, 가지고 그런 있다. 환경에 대한 제가 이제 문제인식이 이런 저는 크다. 정비라든지 네. 산재한 네. 산재한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건 아마 시장의 영역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시의원에서 제가 네.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민을 만족하고요.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비, 조리 정비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 곧 나중에 시도를 조례 개정할 때, 조례 많이 얘기할 때 따라 할 수도 해봤군요.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조례를 그 축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5분 발언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또 이제 갈등 유발을 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이제 대규모 축산 이런 게 들어올 때 반경 1km, 뭐 2km 해당되는 이장들에게 문자로 알려주라는 것인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이나 상임위 상정시켰다가 지금 그럼 상임위 무결되고 상정시킬 때는 상임위 의원들한테 도장을 좀 받아서 공동 발의까지는 공동 했는데 발의까지는 했는데 상임위에서 투표로 부결시켜버려요. 부결을 시켰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한우 축산 이거 이제 축산 이격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출발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뭐 그걸 반대하는 의원들이 놀리는 거였습니까? 그냥 뭐 다짜고짜 해서 근데 부결시켜 이 버렸습니까? 아니면은 얘기를 실제적으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그 실익이 없다. 우리가 이런 거 건드려서 네. 이래 힘 있는 단체, 네. 뭐 시골에 농민 단체, 한우 단체 건드려 버리면 우리 완전 역도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현대적으로 넘어가자. 뭐 그거는 뭐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하거나 뭐 그러지는 실은 못했다. 못됐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 강동 지역입니다. 네. 28,000명의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어린이 인구 분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경주시 전체가 10세 미만이 한 10% 정도 되는데 안강은 거기에서 그 평균 비해서 70% 당연히 10%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한 뭐 6% 정도 선 5, 6%.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주시가 출생하는 인원이 1년에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이제 1000명을 기준으로 좀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경주시 인구에서 안강읍이 차지하는 인구 분포를 보면은 10% 정도를 차지하다가 지금 7%에 조금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출생하는 숫자도 전체가 1000명이면은 적어도 70명 정도는 가져야 최소한의 균형이 맞는데 연발생, 네, 연출생, 네, 연출생. 그런데 지금 뭐 30명, 많으면 40명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뭐 3% 수준으로 봐야 네, 되는데 네, 3% 네, 수준도 안 된다고 네, 봐야 네,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위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지역에서 28,000명이라는 인구 중에서 안강이 약 30%의 노인 인구를 가지고 더 된다. 거의 뭐 50%에 육박한다. 65세 이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65세 이상이면은 네. 안강 지역 인구의 28,000 인구의 안강 강동 인구의 거의 14,000명이 네. 65세 이상이다. 뭐 그 정도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 특히 안강이 높다, 뭐 산래가 높다, 뭐 어느 지역이 높다.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많은 지역의 시범 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복지 시설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강이 조금 약간 불행하게도 이제 제가 의회 가서 일찍 발견한 자료 중에 노인 인구가 많은 것도 많은데 등록 장애인 숫자도 경주에서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뭐 좀 좋지 않은 뭐 자살률 이런 것도 높고요. 이제 영세민들도 네,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도 당연히 당연히 차상이겠죠. 네. 그래서 대단히 우울했었거든요. 이걸 발표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안강이 이렇다. 너네 그러면은 뭐 앞섰던 지도자들, 정치자들 너가 뭐 했노?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저한테는 암울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강희 의원이 첫 시의원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과감하게 밝히고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강희 의원께서 품성이 또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온화하신 분이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덜 투쟁적이고 좀 덜 튀었다. 그럼 그런 것을 밝히고 시의 의장도 보유하고 있고 또 남성 의원 한 명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저로의 3명의 의원이 포진하고 있는 이곳에서 시범 사업 하나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또 저변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책무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성향이 그 이슈를 만들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뭘 할 것인데
성과를 만들고 그냥 일이 되도록 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시간을 조금 두고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경쟁 후보가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공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4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한 네. 4명 정도. 네, 그럼 전임 이철우 전 의장님은 안 나오시고, 예. 네, 정성용 의원은 그분은 현역 용퇴를 그대로 하시고, 네, 그럼 정성용 의원은 의원은- 재선 네, 도전하시고, 네. 그 다음에도 한 신진이나 두세 명이 네. 누가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한 분은 등록을 하셨고요. 누구십니까? 김영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김영철. 아, 예. 네, 그럼 이제 후보 예비 전에 후보. 이장도 오래 하시고. 예, 그렇죠. 지금도 이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뭐 두 분 뭐 선거 나오셨던 분들인데 그냥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전 잘 모르고 이제 한번 강남수, 나왔기 때문에. 최병두 이런 분들이 아, 예. 예, 뭐 거론되고 있는데 예. 최병두 씨도 국힘 소속입니다. 네, 국힘에 뭐 복당 신청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예, 이거는 그냥 제가 듣는 예,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여러분 오늘 의외로 제가 야당이라고 자꾸 버릇이 돼서 이 동네 야당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동네 야당. 시의원을 만나가 중간 대화를 나눈 건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만만치 않은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연륜이 연배가 있으시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래요. 또 여성이란 것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성이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섬세하고 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과음을 한다든지 뭐 무슨 물리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또 깊이 사줄 만한 또 여성 의원들이 진출을 해야 될 이유가 네. 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나름 많은 것을 해왔는데 우리 민주당이 도대체 뭐냐?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원전이 있으니까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안전한 운용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의 확대 뭐 이런 쪽을 세세하게 밝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당의 개념이 거의 또 환경에 좀 더 발전이냐 성장이냐 유치냐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 좀 더 밝혀보려는 또 그리고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게 우리 지역 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는다 하든지 환경 복지 원전에 대한 문제 이 점이 좀 구별화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지역 사회 살림을 살고 불편한 데를 고치고 이런 거 하는 데는 정당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좀 빠진 이번에 대화에서 빠진 원전 문제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하겠는데 한번 개략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 경주가 이제 원전이 대단한 먹거리 뭐 이렇게 표현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고 또 중수로 원전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SMR 유치를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한수원이 있어서 월성원전이 있어서 약간 그 안일하게 가고 있었는 거 아닌가. 저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 길게 가는 한번 설치가 되면 이제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가니까 그 우리가 너무 거기에 좀 묵혀져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 핵 폐기물, 중저준 핵 폐기물은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고 이제 고준위는 지금 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뭐 에너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에너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력 생태계가 이대로 그 대단히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도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방법이 없는 그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이제 경주시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는 핵융합 발전소 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경주시는 그게 공모가 떠서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했는 경우이고 그런데 다른 지역은 군산인가 핵융합 연구센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곳도 있어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걸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 거죠. 그냥 주변 지역 발전 기금 뭐 예. 어쩌나 그 얘기만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제가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로 방송한다 할 만큼 네. 제가 끊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그 흥미도가 떨어집니다. 일단 원전으로부터 원님이 우리가 받아들인 경주의 이득이 뭡니까? 뭐 그냥 경주시는 이제 그 주변 지역 발전 기금을 받는 재정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고요. 돈이 일단 들어오죠, 그죠? 돈이 일단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경주 쪽에 최소한의 발전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경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확률은 작죠, 그죠? 예, 다 생활하고 올라가 버리거나, 이제 경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작아서 우리한테 정말 체득되는 것은 과연 얼마인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뭐 법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주변 지역 정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실질적인 혜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동경주 3개 지역에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잖아, 그죠? 예.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로 안전 지역 밖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벌어놨는 돈 다 들여가지고 집을 잘 지어놨는데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 내줬고 난 뒤에 내 자식이 여기 니 들어와서 살아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이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돌아가는 돈 펜션 짓고 뭐 지어가지고 부도 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원조도로부터 그 돈이 들어가는 그 명목이 뭡니까? 주변 지역 발전 기금 발전도 그게 그 시 본토에는 전혀 배분이 안 됩니까? 아니요, 70% 경주시에 됩니까? 네네네네 70% 됩니까? 네네네. 예, 주로 그거를 시장이 그 지금 먹습니까? 이번 도서관 짓는 거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공연 보는 것에도 들어오고 연 얼마쯤 들어오죠? 죄송해요, 제 금액 총 금액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예,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네, 보실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네, 우리가 아쉬움이 배분을 있다? 어떻게 하자 네, 아쉬움이 네, 네. 있다. 네, 예,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 SMR이 지금 경주시에서 지금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네. 뭐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중전지 방패장을 유치하듯이 네.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릴 수는 없고 근데 그렇게 안전하고 소규모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서울로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안전하고 소규모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강변에 지어라. 진짜. 진짜. 저는 한수원이 그걸 비무장지대 지금 어떨까요? 그럼 비무장지대 물이 있어야지. 북한 인민들의 그 바닷물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물이 충분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저 동해안 쪽에 네네네. 그 통일되면 그것도 좋죠. 뭐. 그 아니 통일되기 전에 그런 네. 북한의 인민들의 또 건강을 해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릴 수도 없고 예, 시민 앞서서 여러분 나서서 자상하기도. SMR이라는 것은 그 뭐 스몰 네. 스마트 원전이라 하기도 하고 스몰 네네네, 모듈 모듈이죠. 뭐그 소형 원자라고 모듈이죠. 하는데 그것이 네. 하나의 차로 비교를 하면 차 한 대가 원자로다. 완벽하게 한 대가 운용돼서 그 안에서 모든 냉각 기능이나 발전 기능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소형 모듈. 그래서 큰 회사라든지 큰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소형 모듈 네. 원자로 맞죠? 네. 우리가 그럼 대충 저는 그런 이건 최대한 수요가 가까운 곳에
짓도록 한수원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지금은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월성 1, 2, 3, 4, 5기 네. 꾸준히 그 방패물을 토출하고 네. 그런 중수로 원전보다는 훨씬 발달된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만큼 최고 기술력은 훌륭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발전소 건설 기술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좀 획기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협조하시고 거기 네. 유치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네. 그게 대세라면 그게 시민들의 지금 누가 강요에 의해서 찬성하고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도장 받아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차라리 우리 여권에서도 들어가서 이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그럴 때에 강하게 투쟁도 하고 관철도 시키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데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주민들의 생각이 이미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그렇게 왕성하게 가는 것이고 중앙 정부도 지금 그런 가닥을 좀 잡고 있는 게 있어서 제 개인의 의견이랑 상관없이 이 일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좀 근데 그렇게 슬쩍 빠지지 말고 늘 탈원전 반대만 해왔기 때문에 반원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머석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아니 뭐 그렇지 차라리 항상 민주당은 경주민주당은 네. 따져보 묻지마 탈원전 그거 탈핵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 되지도 않은 그 논리 가지고 되는 그 탈핵은 민주당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쪽은 진보당이죠. 예. 진보당이고 여기 보면 이제 한혁태 위원장 보면 항상 탈핵 문제에 대해서 원전 관을 끌고 관을 끌었는지 안 끌었는지 무슨 핵 모양 만들어 가지고 시내를 다니고 늘 환경운동연합 그 사람하고 해서 탈원전을 논리가 똑같아요. 한방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저기 이삼열 교수나 경기대학교 그 원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연구에 그 이삼열 교수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가 거기에 또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도 원전은 원전대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 세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제가 아쉬운 것은 그 수익과 그 소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보호하는 것부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이제 이 재선이 되시면 되시지 않더라도 여당의 인사로서 그곳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회의 석상에도 문제 제기도 하시고 좀 감식 견제도 하시는 그런 야권에서 보면 저 유치원에 만들어 놓은 말이야 저 약간 사바사바하고 말이야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전 안 해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 한번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절차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따져보시는 원숙한 저는 그 여당 인사가 되시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민망하실지 모르지만 뭐, 좀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보면은 따지지 마, 묻지 마. 그렇게. 저는 이제 그쪽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그에 대해서 번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안 그렇다 그래 반전해야지 위험한데 그거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나면 대전 이북이 날라가쁘는데 절대 안 되지 반대해야지 그리고 왜 고준위 방패물은 그렇게 놔두는 거야 놔두기 싫어서 놔두기 싶어서 누가 놔둡니까 지금 현재 호남을 갈까요 이재명 정부가 설득자라는 호남에 가서 호남에 어디다 하겠다 하면 고준위 방패물 받아줍니까 다른 지역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막 반대로 하고
이 정부가 들었으면 또 반대의 톤이 낮아질 겁니다. 횟수가 완전히 줄어들고 낮아질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영향이 모든 것에 다 미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그 중에서 피해보는 사람을 돕는 일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좀 그런 그 정도입니다. 워낙에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내가 워낙 많이 흥분하시는. 네. 그 제가 혈압이 좀 높아요. 네, 지금 그러네요. 내가 워낙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가져 있는데 내가 민주당에 속했더라도 한 명이라도 누가 나서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그걸 해보자.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뭐냐? 기껏해야 뭐 의원수 언제 뭐 제대로 있어봐야 의원이 뭐. 아니라도요. 네. 그 당내에서 당원이라 하는 사람들도 저희는 중앙당의 그 기본 방침에 있어도 저희가 공산당이 아닌 거죠. 이상 그 당에서도 네.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은 찬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지역 당원들 속에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납니까? 온 전신에 환경위원장, 무슨 위원장, 온 전신에 위원장 말하자면 불만이 아주 많으시죠. 사회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무슨 위원장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전당대회용 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누가 나서서 좀 찬반을 좀 따져보고 이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죠. 저분들은 무조건 뭐 공부도 안 해보고 진짜 지금 주치의원에 들어가신 면면들을 보면 상당히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을 해서 얼굴이 저는 원래 얼굴이 잘 붉어지는 오늘 이래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떳떳하게 입고 와서 또 그렇고 제가 또 원래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뭐 아까 5분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선이 힘을 보태주시면 좀 더 잘하는 그것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안강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싸워서 잘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계략적 이제 얘기를 해서 오늘 처음에는 다음 또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한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래도 나름 공부도 했고 또 이해력도 갖춘 분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한번 하실 말씀. 네. 아쉬웠던 말씀, 원하는 말씀, 뭐든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뭐 유튜브 방송 이런 건 잘 안 하는 편이고 원래 SNS도 이제 잘 안 해요. 제가 약간 저 스스로 이제 무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일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도 워낙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좀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 정도 상황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에서도 민주당에게 기회를 제대로 한번 달라.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중간 허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역할로 민주당이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변방농객은 안강에 출마하는 국힘 민주당 무소속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따질 것은 따져보고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